하나님과의 대화.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 가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이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큰 이사. 야곱과 그의 가족은 많은 짐과 가축을 가지고 이집트로 큰 이사를 가요. 이 이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중요한 여행이에요. 아빠와 아들의 만남. 야곱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요. 그들은 서로를 보고 매우 기뻐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집. 요셉은 야곱과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좋은 땅, 고센 지방에 살게 해줘요. 이곳에서 야곱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창세기 46장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가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약속, 가족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창세기 47장은 이집트에서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족, 이집트에 도착. 이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대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요셉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족이 이집트에 왔다고 알려요. 왕과의 만남.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 몇 명을 파라오에게 소개해요. 야곱은 파라오에게 축복을 주고 자신의 가족이 양을 기르는 목동이라고 소개해요. 파라오는 그들에게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 수 있게 허락해줘요. 고센 땅에서 정착.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해요. 거기서 목축일을 계속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아주 긴 기근. 그런데 이집트와 주변 나라에서는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한 기근이 계속돼요. 요셉은 이집트의 식량을 관리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아요. 땅과 사람들.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자 요셉에게 자신들의 땅과 가축을 주고 식량을 사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자유마저 파라오에게 주고 먹을 것을 얻게 돼요. 이렇게 파라오는 많은 땅과 사람들을 갖게 됐어요. 이 장은 요셉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큰 기근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8장은 요셉과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픔. 이 이야기는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으로 시작해요.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보러 가요. 야곱과의 만남.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요셉에게 이야기해줘요. 요셉의 아들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도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처럼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축복. 야곱은 두 손자에게 축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로 결정해요. 요셉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야곱의 결정을 존중해요. 큰 축복의 예언.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예언해요. 그는 두 손자 모두에게 좋은 축복을 주면서 그들이 미래에 큰 일을 할 거라고 말해요. 야곱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고향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고 요셉에게 부탁해요. 야곱은 그곳에서 먼저 떠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사랑, 축복,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소망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마지막 모임.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에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각각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첫째 르우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지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다른 동생에게 넘겨주게 됐어요. 야곱은 그에게 장차 강한 사람이 되지만 좀 더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줘요.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야곱은 그 둘에게 둘 다 화가 많으니 같이 살지 말고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해줘요. 유다에 대한 중요한 예언.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을 것이며 미래의 큰 지도자가 그의 가문에서 나올 거라는 예언도 했어요. 다른 형제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 갓, 아셀, 납달리, 단, 요셉, 베냐민 등 다른 형제들에게도 각각 다른 축복과 예언을 해줘요. 요셉은 특별히 강하고 번영할 거라고 말해줘요. 베냐민은 용감한 전사가 될 거래요. 야곱의 마지막 부탁과 작별.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고향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고 부탁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요. 이 장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유언을 담고 있어요. 아들 각자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과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강조해요. 창세기 50장을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야곱의 장례식.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은 야곱의 몸을 이집트의 방식대로 잘 보존하고 70일 동안 슬픔에 잠긴 다음 야곱이 원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묻어져요. 큰 장례식 행렬.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줘요. 이것은 야곱에 대한 큰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의 걱정과 요셉의 용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없는 지금 요셉이 자신들에게 화를 낼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모든 일이 결국 좋은 일로 이어졌다고 말해줘요. 요셉의 마지막 날과 유언. 요셉은 110살까지 살면서 가족을 잘 돌봐줘요. 요셉이 죽을 때에 그는 자신의 가족이 언젠가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의 뼈도 함께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해요. 요셉의 사망. 요셉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고 그는 관에 안치돼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장례와 요셉 삶의 마무리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 가족 간의 화해에 귀중한 예로 여겨져요.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가족, 용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줘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야곱의 마지막 축복과 유언을 통해 우리는 가족이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에서는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이 이야기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줘요. 지금까지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아이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낭독해드렸어요.